기업 파산 절차, 법인 파산 절차를 서울행정법원 기준으로 해서 7단계, 7단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법인 파산 신청서를 접수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신청은 채무자인 법인이나 기업이 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할 수도 있어요. 채권자도 신청권자입니다. 자,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 4주 공을 들입니다. 물론 뭐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인 파산은 신속한 것보다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뒤에 잔물을 안 남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청서를 꼼꼼하게 쓰면 문제가 될 만한 행위들, 뭐 개인들한테 이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발견해내서 그거를 보강을 하고 소명을 하는 그런 걸 하다 보면 신청서 작성이 금방 뚝딱 되지를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 4주 잡아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재판이니까. 그 다음에 1단계고 2단계로는 이제 법인 파산 선고가 언제 나느냐. 법인 파산 신청서 접수하고 나서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납니다. 만약에 이제 사안이 복잡하거나 뭐 채권자가 너무 많거나 자산의 유형이 다양하고 많거나 이렇게 되면은 파산 선고 결정 기일이 좀 더 늦춰질 수는 있어요. 근데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도 있어요. 파산 선고 기일은. 자, 그러면 파산 선고 기일에는 이제 등장인물이 대표이사는 출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제 파산 선고 기일이 막 급한 경우는 2, 3일 전에 나는 경우도 있고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전에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이제 변호사 동석이 변호사 일정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이사는 출석해서 판결 듣고 파산 관제인하고 통성명하고 파산 관제인이 유의사항을 알려줘요. 준비물 같은 것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챙겨가지고 파산 선고 기일날 선임된 파산 관제인에게 전달을 하면 됩니다. 파산 선고 결정문에는 파산 관제인 선임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채권 신고 기간, 그리고 자신고 장소, 그리고 제1의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 기일 일정이 쫙 적혀 있어요. 판결문에. 자, 파산 선고 결정이 나면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는데 파산 관제인은 즉시 파산 재단, 법인 파산, 기업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동차일 수도 있고 설비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도 있죠. 재고일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현금화합니다. 매각을 해요. 매각하는 거는 이제 서울 법원 홈페이지에 매각 공고를 할 수도 있고 파산 관제인이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현금화하죠. 그리고 이제 제1의 채권자 집회하고 채권 조사 기일, 채권자들 채권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산 관제인이 채권 신고 받은 거를 가지고 이제 채권의 존부나 액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 부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요 제1의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 기일에서 파산 관제인이 이걸 진술을 해요. 제1의 채권자 집회에서는 대표이사가 출석을 하면 된다. 출석했다가 오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변호사 동석이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입니다. 임금, 조세, 뭐 퇴직금 이런 공공보험료들,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은 이제 재단채권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이제 채권자들의 채권 액수에 비례해 가지고 배당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 보고를 위한 집회라는 걸 열고 파산 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법인 파산, 기업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자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배당 절차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당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폐지 결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산 절차가 종료되는 유형은 두 가지죠. 변제나 배당을 실시해서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종결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이나 변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절차를 닫아버리는 폐지 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표자,
기업파산, 법인파산을 신청한 법인이나 회사의 대표자가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파산 신청하고 나서 대표자 신문, 채무자 신문을 엽니다. 근데 서울해상법원은 몇몇 재판부는, 파산부는 이 신문 과정을 서류로 대체하고 이제 나중에 파산 선고 때 영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재판부의 사건이 배당되면 대표이사는 2회 출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면으로 이제 하는 대부분의 법원의 파산부에서 하는 거는 3회 출석하면 대표이사는 이제 외부로 출석하거나 나가야 파산관제인 사무실에 들리거나 하는 일들이 뭐 2번 또는 3번 이렇게 되는 건데, 대부분의 법원은 3번 정도면 대표이사는 법인파산 절차와 관련해서 업무를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보면 돼요. 파산 선고 이후에 대표이사는 그 대표직을 상실하거든요.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꿰차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파산 관제인이 법인의 자산 부채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파산 선고 이후로 대표이사는 파산 관제인한테 설명을 하거나 협조하는 거, 그 다음에 전자소송이라서 제출하지 못하는 부피가 있는 거, 인감도장,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USB 이런 것들, 그거는 전자소송으로 제출 못하니까 그런 물건들, 준비물 싹 챙겨갖고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 뒤로 파산 선고 이후로는 사실상 대표이사가 해야 될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거는 파산 폐지할 경우, 변제나 배당을 못할 경우, 자산이 없어서 그럴 경우는 통상 한 10개월, 1년이면 이제 절차가 끝나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팔려서 현금으로 바뀌어야지 배당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산이 매각되는데 단기간에 이루어졌느냐 아니면은 장기간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파산 절차가 종료하는 데는 시차가, 사건별로 시차가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는 4억하고 부지가 한 100억이 넘어가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3년 정도 이상을 절차를 닫지 못하고 계속 진행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안별로 다르다. 자, 7단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인파산 신청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신문이나 대표이사 신문, 그 다음에 예납명령, 돈 내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그리고 파산 재단을 파는 거예요.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파는 거, 그리고 제1의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 기일, 그리고 재단 채권 변제 및 파산 채권 배당, 요거 배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보고를 위한 집행, 요렇게 7단계로 됩니다. 7단계인데 자산이 없거나 이러면은 배당 절차나 이런 거 생략되면 6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법인 파산 절차와 기간, 기업 파산 절차와 기간은 7단계가 보통이다. 그리고 또는 6단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기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산이 현금화 되는데 빨리빨리 되면은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거고, 자산 매각이 잘 안 되면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